대입연산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입연산자 그러면은 연산자 다중정의 연산자, 그러니까 연산자 오버로딩이에요. 연산자, 이게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연산자 오버로딩, 연산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더하기나 이런 빼기나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연산자 자체를 C++에서는 함수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산자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특별히 연산자 함수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연산자, 기존에 있던 연산자의 어떤 특성을 함수로 대체시켜서 여기서 오버로딩 한다, 즉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혹은 다중정의 한다 그럴까요?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다중은 아니네, 그냥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정의하고 있는데, 얘한테 대해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도록 내가 함수 형태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연산자 함수를 할 때 자세히 가요. 연산자 함수를 할 때 그때 자세히 가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 얘기 먼저 갑니다. 이 그냥 대입 연산자부터 먼저 가는데, 자, 여러분이 대입 연산자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CMyData 클래스를 개선한 뭐 어쩌고 저쩌고에 무슨 코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전에 배운 게 지금 복사 생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일단 용어 정리 하나 좀 하고 가야 될 게, 단순 대입 연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순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연산자는 이퀄이죠. 근데 이 이퀄의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left니까 L value라고 하죠. 여기는 right니까 R value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L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locator입니다. 그래서 혹은 위치 지정자라고도 불러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되냐? 여기는 변수가 와야 되고, 이쪽에는 변수가 오던지 아니면 상수가 오던지 뭐, 왜냐면 이제 이 오른쪽에서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리드가 일어나죠. 그럼 이 왼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오버라이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기가 나는데 덮었으니까 기존 내용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대입 연산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산자 자체를 뭘로? 이제 함수 형태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이 연산자 함수라는 것이 기본 형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티저라든지 뭐 더블이라든지 이런 기본 형식에는 이것에 대해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 연산자 함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요 앞전에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딥카피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코드 기억하실 거예요. 딥카피 얘기를 했는데, 이 딥카피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딥카피가 되도록 이렇게 뭐 잘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 알겠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 A는 B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A에다가 B를 단순 대입하라고 이래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출력을 좀 해볼게요. Cout으로 A에 대해서 getData 해갖고 출력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A도 하고 B도 하고 해봅시다. 근데 뭐 A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값을 줄까요? B에다가 A를 넣을까? B에다가 A를 대입하라고 하고,
A에다가는 초기값 setData 함수를 불러서 초기값으로 5를 줬어요. 5를 이렇게. 그러면은 B도 이제 단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A에 있는 값이 그대로 들어갈 테니까 여기도 5가 나올 걸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해보면 둘 다 5가 나오긴 나오는데 갑자기 죽죠. 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다시 시도해라. 그럼 죽을 거거든요. 예, 이렇게 죽을 텐데 이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랬다가 이제 이 디버거를 뭐 연결할 할 거냐고 이제 창이 뜰 수도 있는데 그거 나오면 그때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근데 또 안 나오네. 그럼 일단 닫기.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F5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했는데 결국 죽겠죠? 다시 시도합니다. 그럼 중단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죽었는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디서 죽었다? 소멸자에서 뭐 하다가? 딜리트 하다가 가서 봤더니 삭제된 메모리를 또 삭제하는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딥카피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하게 막았으면 좋을 건데 이게 그냥 원래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놓는 모든 객체면 반드시 단순 대입 연산자도 재정의를 하셔야 돼요.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왜 뭐 형식이 이렇습니까? 그런 얘기 다 빼고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문법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메모리는 U에서 갖고 있으니 값만 복사해주면 되겠죠. 예, 복사 생성 때는 이걸 생성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지금 얘가 C 테스트를 반환하죠. 그 C 테스트에 대한 참조자를 반환하는 오퍼레이터 equal 쓰는 거고 오른쪽에 const C 테스트에 대한 참조자인 RHS 이렇게 함수를 써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함수죠, 여기 오퍼레이터라고 지금 돼 있는데 return 간접 지정 this.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 이상하네. 자,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간접 지정 m_p 데이터죠. 여기다가 대고 매개 변수로 넘어온 RHS죠. 그건 참조자로 넘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멤버죠. m_p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겠죠. 그걸 복사하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는데 이걸 작동을 시켜보면 이제 괜찮아져요. 괜찮죠. 이제 안 죽죠. 죽지 않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썼지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B에다 대고 점 찍고 오퍼레이터 이퀄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A라고 써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수 이름인데 특이한 함수 이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61번 행처럼 이렇게 쓰나 60번 행처럼 쓰나 둘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 코드에서는 61번처럼 쓰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잖아. 60번 행이 100번 편하죠. 네. 그리고 이 단순 대입 연산자의 경우는 이렇게 정의해서 넣지 않아도 디폴트 복사 생성자처럼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폴트 값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겠죠.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냥 RHS에 점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딥 카피가 아니죠. 이런 거는 이제 쉘로우 카피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이른바 딥 카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딥 카피 이슈가 있어서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는 객체가 있다,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단순 대입 연산자도 무조건 다 재정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리고 디스 포인터 참조하도록 이렇게 참조 반환 시켰냐? 이거는 지금 하기엔 좀 이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만 잘 좀 기억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뭐 자세한 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과제 3인데 요 실습과제는 반드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실습과제 1과 2와 다 했어야 3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 2를 다 해놓고 적어도 돼 있는 예제를 갖고 와서 3부터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묵시적 변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묵시적 변환. 묵시적 변환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잡다한 말 써놨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이게 어려워. 이게 아주,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있죠. 변환 생성자라고 써놨는데, 이 변환 생성자가 있으면 아주 재밌어져요. 그 성능을 갉아먹네 어쩌네 뭐 이런 말이 써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보면은, 지금 이 클래스 C 테스트라는 클래스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이어가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C 테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는 기본 디폴트 생성자죠. 얘는 디폴트, 얘는 이렇게 디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카피 컨스트럭터죠. 카피. 근데 이거 말고 여기에다 대고 만약에 C 테스트라고 쓴 다음에 매개 변수 인티저 한 개를 받는 그런 생성자를 만약에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뭐냐면 얘가 이른바 변환 생성자라고 할 만해요. 자, 이놈은 어떻게 되는 놈이냐? 자, 이게 언제 불리는지 한번 좀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똑같이 쓰는데 여기 인티저 매개 변수 받는다고 규정해 주고요. 여기에 이제 인티저하고 초기 값을 5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n파람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불리는데 이 생성자는 도대체 언제 불리냐? 이럴 때 불리는 거죠. 이럴 때 요거 잠깐 쫙 빼고, 언제 불리냐면 a라고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인티저 뭐 10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이게 이제 그 이때 호출되는 생성자가 어디가 되냐면 이때 그 매개 변수 인티저 하나를 받는, 이 인티저를 받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없었으면은 디폴트 생성자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C 테스트에 B를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다 대고 A로 원본으로, 이런 복사 생성이죠. 근데 C 테스트에 C를 선언하는데 여기다 O라고 넣었다. 이런 게 지금 다중정이 된 요 변환 생성자. 근데 변환 생성자는 뭘 변환 생성자라고 그러냐면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예요. 이게 왜 변환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강의 보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책에도 써놨지만 이 변환 생성자 앞에 뭐라고 예약을 하나 써야 돼. 그거 안 쓰고 이렇게 쓸 거면 이런 건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여러 가지 불상사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문제이고, 그걸 잠깐 보면 교재 이제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사용자 코드 쪽에서 만약에 함수가 있는데, 이렇다라고 합시다. 함수가 있는데 뭐 void를 반환하는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매개 변수로 얘가 C 테스트 클래스 객체인 파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여기에서 cout에서 저 파람 걸 찍는 거죠. 파람에서 get 데이터 가져와서 값이 얼마인지 찍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테스트 펑크를 부르는데 여기다 대고 예를 들면 인티저다 C 테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인 A를 선언하는데 5를 집어넣어서 불렀어요. 그럼 여기에다 대고 A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실행을 해보면 객체가 두 개가 보이는데 어떻게 두 개냐면은
인티저를 매개문서로 받는 건 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콜할 때 ctest 파람이 a를 원본으로 복사 생성돼요. 복사 생성 형태로 초기화가 되고 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5라고 썼다 쳐. 그럼 이걸 지금 컴파일하면 에러가 날까 안 날까요?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에러가 나야 되거든요. 에러가 나야 돼. F7 눌러보면. 근데 에러가 안 나. 왜 안 날까? 이게 재밌는데 이거 실행시켜보면 되게 웃겨요. 왜 웃기냐면 5라고 하는 게 있죠. 있죠? 그런데 이건 객체 생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놈이 이걸로 초기화되니까 얘로 돼요. 얘로. 그러니까 이게 초기 값이 인티저가 받는 게 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대고 이걸 참조자라고 딱 붙이잖아요. 이게 참조자잖아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주 웃겨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웃겨진다라는 건데, 자, 인티저를 뭐 이것에 대한 참조로 못 바꾼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못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인티저를 못 바꾼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바꾸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여기 교재도 잠깐 보면은 여기 5라고 썼는데 여기 보니까 콘스트 어쩌고 이렇게 참조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가볼까요? 형한정어 콘스트도 좀 붙일까? 이렇게 자, 붙여놨는데 파람. 아, 잠깐만. 너 귀찮아. 좀 빠져봐. 자, 왜냐면 이게 상수형 메서드가 아니어가지고 좀 에러가 나요. 아니다. 쓰자. 우리 또 콘스트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콘스트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좀 재밌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조자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얘는 C테스트에 대한 참조자니까 원본이 C테스트여야 되잖아요. 근데 인티저지 이건 C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조 선언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인티저에 대한 참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티저에 대한 참조자를 선언을 할 거야. 예를 들면 R 데이터 이딴 놈을 선언을 할 거면 초기 값으로 인티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다, n 데이터다 이렇게 있었으면 그럼 얘가 10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n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고 얘는 그것에 대한 엘리어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5니까 이걸 좀 풀어서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콘스트가 되는 거고 C 테스트에 대한 참조자인 파람이 선언되는데 초기 값으로 5라고 줬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료형을 보자 하니까 이놈은 테스트에 대한 참조 이그죠. 파람 자체가. 근데 얘는 자료형이 느닷없는 인트형이죠. 그러면 둘이 이 형이 자료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날 것 같지만 오류가 안 나. 이유가 뭐냐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맞춰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객체가 하나 생성됐어. 그죠? 5가 아니라 클래스 객체가 생성됐는데 그래서 이 코드를 정확히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 테스트에 이렇게 쓰게 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를 재밌는 게 뭐냐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C 언어와 달리 C++은 인티저 선언하는데 예를 들면 초기값 줄 때 이렇게 주는 게 FM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주는데 B를 생성하는데 A를 원본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티저 그냥 괄호 열고 뭐 5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게 클래스에서도 똑같이 된다. C 테스트 클래스인 A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대고 뭐 10이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초기값이 10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걸 생략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객체가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때 호출되는 생성자가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게 함수 매개 변수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펑크에다 매개 변수로 내가 5라고 썼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갔어야 맞거든요. C 테스트 객체인 뭐 A에 5 써가지고 A를 넘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 이 테스트 클래스를 보니까 변환 생성자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C++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자 다시 누가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이 5라고 쓴 여기에다 대고 5라고 썼더니 이걸 지가 알아서 나는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지도 않던 객체가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풀어놓자면 에러 안 나죠. 근데 이 변환 생성자 앞에다가는 항상 explicit라고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불릴 때는 명시어로 기술하라 이거야. 그럼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 이런 걸 써주게 되면 이때 이게 이제 에러가 아이고 자 F7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쓰면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에러야. 아까는 에러가 안 났는데 이게 아까는 에러가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explicit 키워드를 달아줬기 때문에 변환 생성자 앞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얘가 C테스트로 변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과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허용되는 변환인데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세트로 좀 같이 또 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건 이거고 자 이건 이거고 이 C테스트 클래스라는 놈이 보니까 하는 짓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동적 할당을 했다 뿐이지 인티저랑 비슷하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 C 테스트 클래스 오브젝트인 뭐 A를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5라고 넣었어요. 근데 이걸 Cout으로 출력을 하려면은 A에다가 getData라고 호출을 해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찍어야 돼. 근데 이거 가져와 봤자 이거 반환하는 게 인티저잖아. 그러니까 얘가 인티저라고 알고 찍어주는 건 고마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라고만 써도 좀 되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알아서 그냥 그 5라고 탁 찍히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Cout은 이 스트리밍 할 때 요거 이제 리다이렉트 시킬 때 이 A가 어떤 형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C테스트 같은 사용자정의 클래스에 대한 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려하는 인티저 형태로 맞춰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식 변환 연산자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요런 거죠.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인데 여기다 대고 인티저라고 형을 써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인티저라고 형을 써주시는 거고 보이드 집어넣고 매개 변수로는 그래서 매개 변수로는 보이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제 함수니까 리턴 하자고 하면은 뭘 보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딱 이 getData와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퍼레이터 괄호 열고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 인티저 형 변환이죠. 그러니까 이 A가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 뭐가 불리냐? 얘가 불려 함수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볼게요. 디버그 모드로 돌려보면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디버그 모드 땡 돌려보면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 F4키 한 번 더 누르면 여기로 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 호출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동하면서 이 인티저 값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Cout은 인티저를 찍을 줄 아니까 그냥 그대로 값을 찍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더불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설명을 되게 중요한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 크게 이제 핵심은 두 개예요. 핵심은 두 개인데 뭐하고 뭐냐면, 그러니까 허용되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한 거는 단순 대입인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변환 생성자 있죠. 변환 생성자가 있는데 이런 걸 정의하려면 반드시 여기에다 키워드로 뭘 갖다 꽂아라? explicit를 꼭 써라 이거야. 근데 변환 생성자라는 게 뭐냐면은 얘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그런 생성자를 말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니까 묵시적으로 막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뭐 붙여라? 이거 붙이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그거 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변환이 있죠. 네,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여기에다 대고 인티저 같은 이렇게 형식을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환 생성자인데 이 매개 변수가 만약에 인티저야. 그리고 변환 형식도 이걸 지원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는 인티저하고 상당히 높은 호환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인티저인지 클래스 객체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항상 explicit 키워드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라. 그래야 어디서 안 헷갈리냐? 바로 이 사용자 코드 쪽에서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좀 주의하셔라. 그래서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만 좀 추리면 그렇게 되겠다. 정리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임시객체하고 이동시멘틱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일단 어렵다는 이야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학교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정 이해를 못하겠으면 잠깐 넘기시는 것도, 바이패스 하시는 것도 좀 좋겠어요. 근데 이걸 바이패스 하더라도 이 뒤에 좀 더 골치 아픈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객체라는 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C++ 프로그래머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알고 가야 되겠기에 이게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 네. 네, 하여튼 좀 고성능 얘기하고 뭐 이러려면은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임시객체라는 게 이런 건 연산 과정이나 함수 호출 과정에서 생기지만은 이게 변환에 관련된 것들은, 이 변환에 대한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몰래 얘도 묵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오버헤드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알아두셔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도 당장 일단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갈 수는 있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당장은 안 줘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된통 당할 일이 오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그냥 처음부터 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렇죠. 래핑맨님 질문하셨는데 형변환이 마음대로 안 되게. 네, 그게 형변환이 안 된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뭐 변환이죠. 예, 어쨌든 그게 explicit. 그러니까 특히 사용자 코드 쪽에서, 그러니까 컴파일러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거에 대해서만 되도록. 그래서 이 키워드는 많이 쓰셔라, 잘 쓰셔라, 자주 쓰세요.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요약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하세요. 변환 생성자 허용되는 변환 반드시 이거 달아놓으라 이거예요. 이거 달아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없으시면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